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지역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소식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고객 최접점 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진해 웅동단지의 민간 사업자가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서 목표 금액 92억 원을 채우며 3년 만에 경남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일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 환자는 1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2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9,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4명, 싱가포르 13명, 홍콩 12명, 일본 12명 등 아시아 지역에 85명의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핀란드와 프랑스, 독일과 호주 등 이 나라들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일본에서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좀 볼까요? 1월 3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4명을 유지했지만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번 환자와 2번 환자는 나흘을 간격으로 두고 발생했는데 3번 환자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또 4번 환자는 바로 다음 날 발생했고 사흘 동안 잠잠하더니 30일에는 5번과 6번, 7번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1일 오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염자와 식사를 같이 했다가 옮은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염 사태가 앞으로 한 달 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인 걸로 나타났죠. 국내에선 첫 사례였는데 이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중 1명이 어린이집 근무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설 연휴 남편과 함께 서울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가진 A씨는 28일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이틀 뒤인 30일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3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능동 감시를 받다 2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인 A씨 부부를 즉시 자가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이틀 이상은 아이들을 돌본 상황. 어린이집은 31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던 적은 없죠, 최근에? 네. 아이들도 지금 안에 있나요? 없어요. 오늘부터 10월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의 근무기간 어린이집에 나온 원생이 29명에 달한 데다
또 다른 접촉자인 A씨의 남편도 태안에 있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정상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31일 오전에는 교육생 전원이 긴급 귀가 조치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4차, 5차 감염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저 카톡에 다 왔어요. 예, 여기서 그랬다고 조심하라고. 그 진짜 실감나죠, 위험한 게.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직장 두 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2차례 부부를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추가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지금 다른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3차 전파로 인한 어떤 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는 있으나 혹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어린이집 원아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등원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A씨 남편과 접촉한 직장 동료들은 현재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에서도 2차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유언 비어들이 지역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경남도는 엄정 대응의 뜻을 밝혔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으로 진해구에 있는 한 병원 이름과 감염 우려자의 나이, 거주지, 감염 정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되어 진해보건소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괴담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가짜뉴스로 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히자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한 병원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격리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해당 병원은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까지 올렸습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가짜뉴스인 걸 알면서도 조금 불안해요, 많이. 지자체들도 가짜뉴스 차단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것도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내용의 배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짜뉴스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개인은 물론 은행이나 마트, 터미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일상인데요. 일상이 된 마스크의 행렬, 권정숙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창원의 한 은행입니다. 전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고객을 맞습니다. 내부 수시 소독에 손 소독제 사용은 기본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갑갑할 수 있지만 모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공공장소에서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우선 먼저 국민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손 소독제 비치와 직원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들의 손이 닿는 카트는 수시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뉴스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착용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착용 많이 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의 확산에 마스크의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유통계, 경찰, 터미널, 은행 등
고객 접점 기관의 마스크 착용도 기본이 됐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약국이나 마트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품절,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많이 찾으러 오시고 좀 못 사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문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좀 품절 현상도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위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마스크의 일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감염병과 관련된 낯선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생소하거나 헷갈릴 만한 용어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진 여부, 격리 장소, 감염 경로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 환자와 확진 환자의 구분부터 볼까요? 확진 환자는 말 그대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를 말하고 의사 환자는 대체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뜻하는데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2주 안에 열이 37.5도 이상 나거나 기침이나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의사 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 그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2주 안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사 환자로 분류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당시에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이 접촉자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예로 든 접촉자에는 확진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공부한 사람,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상을 분류하는 용어에는 능동감시 대상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는 말도 있죠. 능동감시 대상자는 2주 안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지만 현재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어느 지역이든 중국을 다녀온 뒤 2주 안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같은 대상 분류에 따라서 격리나 모니터링 방법도 달라집니다. 감염이 확인된 확진 환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의 차이는 뭘까요? 시설 격리는 특정 공간에 환자들을 모아서 단체로 격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현재 중국 우한에 살던 우리 교민들이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환자가 집에서 알아서 외부 접촉을 멀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대상자들은 전담 공무원이 매일 체온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비말인지 공기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불안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고 대부분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말은 사전적으로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이라는 뜻인데요. 즉 비말 감염은 환자의 침이나 콧물 등이 재채기나 기침으로 튀어서 감염되는 걸 말하고, 공기 감염은 바이러스가 공기를 떠다니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N차 감염과 무증상 감염입니다. N차 감염의 N에는 2, 3, 4 등의 상수가 들어가겠죠. 1차 감염은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감염, 2차 감염은 확진 환자의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된 경우, 3차 감염은 2차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으로 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숫자가 증가합니다. 메르스 당시에 2차 감염자 발생 뒤에 3차 감염자도 빠르게 생겨나서 현재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30일 중국 우한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일본인 확진자 3명 중 2명이 현재 증상은 없지만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럴수록 스스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이러한 관련 용어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국인과 가까이 하는 걸 꺼리는 건데요. 질병과 국적을 막연하게 묶어 생각해 사회 갈등을 늘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일주일 만에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특히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이 차이나타운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인데요. 화교 출신 상인들은 일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중국인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좀 뜸하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고 또 전혀 거기에 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손님들 생각에는 좀 만만해도 중국집이니까 좀 꺼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 2천여 명. 이 중 13%인 21만 5천여 명이 중국인이고 32.2%인 53만 1천여 명은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45%가 중국 국적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 상황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출발한 질병이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인들도 일부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을 기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병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같이 협력해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점차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박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박쥐가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쥐는 어떤 동물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도 쥐도 아니면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류 박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매개체로 박쥐가 지목받으면서 박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쥐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꼽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나 2014년 에볼라 사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역시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또 군집 생활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만큼 박쥐 매개 바이러스의 다양성도 충분히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때보다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박쥐가 품고 있는 바이러스는 100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멀쩡할까? 박쥐가 비행할 때 체온이 40도씨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같은 고온에서는 바이러스가 잘 활동하지 못하지만 박쥐 체내의 면역 물질이 활성화되는 특유의 면역 체계 때문입니다.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꼭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박쥐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날것으로 먹는다든지 하면 박쥐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 됐든 그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직접 인간에게 감염시켰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됐고 메르스의 경우 낙타를 거치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박쥐를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요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숙주로 의심받는 박쥐. 하지만 서식지 파괴 등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를 비상으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02년부터 2003년 사스 발생. 전 세계 기준으로 사망자 526명. 2012년부터 2015년 메르스 발생. 전 세계 기준으로 사망자 479명.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2020년 1월 31일 오전 11시 전 세계 기준 사망자 213명.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 1월 31일 오후 3시 기준 11명 감염.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녀오는 사람 등 내 외국인이 붐비는 김해 국제공항.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순간. 경남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비상. 아직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최고죠. 그런 좀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전염이나 확산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해주시기를. 상황은 경남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 유학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 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도 비상.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나오지 않은 상황.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됩니다. 네, 당분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해웅동 복합관광 레저단지 사업 논란의 불똥이 이번엔 인허가 기관인 경자청으로 튀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담당 공무원을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주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 리조트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 지난주입니다. 진해웅동 복합단지 사업 인허가권자인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담당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경자청 권한 밖의 요구를 계속해 업무를 방해해왔다는 겁니다. 고소장에는 민간 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부하 직원한테 시켜서 자기들과 관계없는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에 전화해가지고 디폴트가 나는 건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자기들은 인허가를 안 해줄 거다. 인허가가 쉽지 않다.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민간 사업자의 대출 상환 문제를 두고 공동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창원시도 경자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사업자의 추가 대출 조건인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협약서대로 사업 시행자와 민간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게 돼 있는데 경자청이 이를 트집 잡는다는 겁니다. 경자청은 먼저 경자청과의 사전 협의 후 사업자와 시행자 간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자청 상위 부서인 경남도 경제기업정책과가 창원시에 보낸 민간 사업자 채무 불이행 대책 수립 공문에는 해당 문제를 민간 사업자와 사업 시행자 둘만의 협약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발계획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작년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받을 때 그 경자청의 협의 내용이 차후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 사업비 증액분이 요인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해라고 그렇게 의견을 나왔고, 경자청은 이에 대해 협약서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모든 일은 경제자유구역 관련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사용 기간이 연장이 되는 내용, 또 30년에서 37년 8개월인가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이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관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경자청. 민간 사업자의 갈등까지 불거진 가운데 공동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국내 신발 산업의 거목이었던 태광실업그룹 박연차 회장이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병인 폐암을 앓던 박 회장은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해왔지만 최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31일 오후 3시 숨을 거뒀습니다. 태광실업 관계자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었다며 장례는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3년 만에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73일간 진행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서 목표 금액 9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날까지 모금액의 85도에 머물렀지만 마감 하루를 앞두고 고액 기부가 이어지면서 수은주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창원시가 미세먼지 줄이기를 목표로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노후 방지 시설 교체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부자나 기부단체가 지원 사업을 지정한 대로 돈이 쓰이는 경남 1호 한국형 맞춤형 기금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경남 1호이자 전국 8호 한국형 기부자는 주식회사 현대정밀 오충길 오정석 대표로 31일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억 원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기부자 지정에 따라 지역의 어려운 아동 청소년의 장학금 지원과 사회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합천 영하 6도, 밀양 영하 4도 등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점차 떨어져 다음 주에는 입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두꺼운 외투를 꺼내셔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중소형 선박은 물론이고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국외 오염물질에 국내 먼지까지 더해져 공기질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상인 만큼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